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인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말 고용지표가 7월달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서 추가 완화 정책이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을 보고 코스피도 한 6,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까지 한번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다시금 하락 트렌드로 좀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낙폭이 좀 적어서 언제 또 상승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플러스 달고 출발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480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수와 수급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오늘 아침 170억가량 파는 가운데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1포인트도 채 안 되게 그렇게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에서 오늘 개인들이 강하게 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대비해서 3포인트나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250억 조금 못 되게 오히려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선물시장에서는 좀 팔고 있네요. 오늘 테마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대우나 그리고 4대강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개각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건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뜻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쪽 관련주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주 관련해서 비료 종목들, 이미 상한가에 진입한 그런 종목들까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말고 코스피 내에서 한번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살펴드리면요. 오늘 의학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이제 오늘은 의학 쪽까지도 돌아간다는 느낌인데 녹십자가 한 0.7% 정도, 유한양행이 오늘도 강세를 띠면서 거의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쪽도요. 실적이 괜찮아진다라는 분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 많이 하는 그런 업종에 지금 섬유 의복 쪽에 함께 좀 뽑혀볼 수가 있겠네요. 비금속 쪽도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일단 두산중공업이 1% 조금 못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철강금속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로 오늘 아침에 포스코인데요. 인도에 일관제철소 세우는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1.5%나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한 현대제철, 고려아연은 그나마 좀 잘 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유통 쪽이 오늘 조금 약한데요. 유통 쪽을 좀 보시면 오늘 신세계 롯데쇼핑 공이 1.5% 이상씩 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장주 양대 산맥이 모두 다 내리다 보니까 업종도 그렇게 강하지 않게 보여지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다시금 80만 원이 깨졌습니다. 장중에 깨지고 종가에서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올까요? 삼성 SDI는 오늘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그나마 좀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삼성전기는 오늘 다시금 하락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LG 이노텍이 밑에서 바닥을 잡았는지 오늘 아침 한 2% 이상씩 반등을 준다라는 겁니다. 삼성 테크인도 추가적으로 소폭 조금 더 밀리면서 오늘 반등 못하고 있고요. LG전자가 다시금 1.8% 하락, LS산전도 거의 한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음식료 쪽도 조금은 약하게 보여지는데요. 롯데제과, 롯데칠성. 오늘 오리온이 급락합니다. 3% 이상씩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중요한 장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반전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번 주 내 1800 다시금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네, 이번 주도 다시 한번 1800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아침 시초가부터 개파락하는 모습이 시초가는 다소 투자자분들 두려워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도 참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이 큰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지난주, 금주의 어떤 이런 심한 변동성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금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미국으로 본다면 내일 FOMC 회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금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추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의 여부를 금주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트리플 히칭 데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 거부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은 아닙니다만 금주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를 겨냥한 일부 세력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수와 매도 물량이 순간적인 급등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주도 장중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금주도 어떤 단기적인 시각의 매매 전략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매매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상승 기조의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네. 오히려 금일장 아침 시초가의 개파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시초가 대비 종가가 높게 끝나는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일도 여전히 장중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수급 동향을 살펴드리기에 앞서 국내외 시장 현재의 위치 그리고 예상 전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미국 시장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최은혜라 앵커도 모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자, 경제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낙폭을 현격하게 줄이는 아래꼬리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자형의 모습으로 전형적인 매수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경제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시중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수급적으로 미국 시장도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식시장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미국 시장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상승 전환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반등 목표치는 1800포인트 라인에서 1900포인트 라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상승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 시장 아침 시초가 역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1포인트 가까운 개파락을 시작했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일본 시장은 참 일본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참 지루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여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지난 5월 말부터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상승을 예상하고 본다면 답답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미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일본 니케이 지수도 보면 아래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선취매성 매수의 유입이 어느 정도 발효되고 있다. 눈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약세 국면 크게 우려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최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미국 증시에 비해 상승 탄력도가 저조했습니다만 지난 2, 3개월의 동향을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 탄력도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내 시장도 지난주에 1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죠. 1797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1780포인트대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는 1771포인트 깨지는 않고 이 라인 1770포인트 라인에서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모처럼 주봉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봉 하나가 한 주를 의미하는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도 삼중바닥형의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충분히 직전 고점대의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근데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190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800포인트에 의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미 매물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1800포인트의 돌파 여부는 시간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주에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돌파하느냐 여부를 남겨놓고 있다 뿐이지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두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주 초반의 조정은 금주 목요일 있을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심한 옵션 만기일 겨냥해서도 본다면 충분히 금주의 1800포인트 재차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도 조정은 장 초반의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특징주를 한번 지난주 주간 단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월요일장 저희가 이렇게 수급 특징주 정리하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설명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에 좀 팔았을 뿐 초반까지 다 합산해서는 일단 우리 증시를 주간 단위로는 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뭐 기관도 외국인도 LG자 붙은 걸 많이 샀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자 이제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월달 들어서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 7월달과의 매매 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난 8월의 첫째 주와 지난주 펼쳐졌던 지난 8월의 첫째 주가 지난 7월 달의 동향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LG전자를 1,096억 원 매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1,021억 원, LG화학, 삼성화재, NHN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달에서 매수했던 종목하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한 종목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뭐냐? 네. 사실 그동안은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에너지 관련주, 풍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네. 이런 종목군들 장의 주도주, 핵심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우량주를 매수했지만 그 우량주의 내면을 보면은 그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종목군들의 매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LG전자, LG화학, LG그룹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LG전자는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에서 박박 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네. LG화학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전지 정부의 10대 사업에서 이탈됐다, 빠졌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급락을 보였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매수 상황에서 상당폭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금융주에서 삼성화재와 그리고 역시 포탈업체죠. NHN에 대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보인 패턴은 지난 7월 달과는 또 다른 모습이 8월 달 첫째 주에 전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7월 말부터 이런 패턴을 보였었죠. 국내 기관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 지난 일주일 동안 LG를 907억 원 순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KB금융, LG전자, SK에너지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상위 1위부터 4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 장에서 뚜렷한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실적이 2분기 실적 크게 악화됐던 KB금융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삼성증권이라든지 LG전자의 매수세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이제 외국인마저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하나투어, 네오위즈 게임즈, 멜파스, 메가스터디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OCI 머티리얼즈, 평화전공, 포스코 ICT, 하이로코리아, SM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특별한 어떤 이들의 매수하는 특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코스닥이 조금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형님하고 좀 상관없이 오래도록 소외가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해주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특히나 초반에서는 더 강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테마의 어떤 움직임도 있긴 할 텐데 코스닥 쪽에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한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하나 더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반등의 모색을 하고 있고 종목 선정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의외로 큰 수익을 낼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한 종목, 코스닥 시장 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종목 중에서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SK 네트워크스는요,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SK그룹 많이 언급해드렸는데, 향후에도 이 SK그룹 관련주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SK 네트워크스는 SK그룹에서 유통 및 에너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전용회선 매각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기 대비해서 순금융 비용이 무려 60%나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이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닥 탈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거 주가 좀 싸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자, 추세선 한번 쭉 이렇게 거보면은요. 자, 지난 목요일장에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 돌파 이후에 눌림 목요일 과정. 전형적인 쌍바닥 이후에 상승 전환형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어느 정도 상승한 것 같지만 이걸 조금 차트를 더 길게 보면은요. 이제 상승 바닥 탈출에 성공하느냐 이렇게 길게 보면 제가 한 1년 정도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 1년 정도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장기간의 기간 조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 이 종목이 18,000원까지 갔던 것이 지난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달 지난해 5월달 6월달 했는데 지금 11,000원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70-80% 정도가 지금 하락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에서 기나긴 횡보 국면을 근 10개월 가까이 겪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다 한 11,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오늘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한번 선정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 시장 종목입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종목을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딱 정해놓고 싶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개 대회 종목에서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 투자할 만한 종목은 딱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지만 충분히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과 똑같은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충분히 우량한 대표주자의 하나, 여행 관련주의 대표주자죠. 하나투어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국내 대표 여행업체죠.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별 종목은 철저하게 이 재무구조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물론 유보율과 부채 비율 가지고 재무구조를 판단한다. 이렇게 단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쉽게 재무제표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보율이 1,800%가 넘고요. 부채 비율은 80%밖에 되지 않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 원화가 계속 강세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한 4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러당 1,150원대, 1,160원대도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당분간은 이 원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원화 수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바로 여행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 4분기에 이어서 3, 4분기에도 참 비행기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수 가격대가 한 55,000원 선이라면 적정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55,500원입니다. 그래서 55,000원 전환 시점.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의 모습,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55,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오늘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 펼쳐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패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또 SK네트워크스, 하나투어, 이렇게 거래소 한 종목, 코스닥 한 종목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1784포인트. 제가 이재광 상무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 동안 9시 20분에 한번 상승 전환됐고요. 9시 45분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돼서 낙폭을 이제 많이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사실 플러스가 조금 더 났었는데 다시 그 플러스 규모도 약간 줄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이 시각보다 자세한 풍성한 특징주, 개별 특징주 더 얘기를 들어보러 가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개별적인 특징주 조금 더 챙겨주시죠. 예. 지난 8일 청와대가 개각을 통해 4대강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이화공영, 3호개발, 특수건설, 홈센터, 울트라건설 등 대부분의 4대강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가 주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주가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개각 관련해서 4대강 관련주 힘이 좀 실린 모습이다. 이렇게 테마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까지 매도한다면 사흘째 매도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매도 규모가 클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사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기금이 근근히 또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파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마저 지속적으로 사주지 않는다면 우리 코스피 1800 얘기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향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오늘 밤에 나올 내일 밤이죠. FOMC에 대한 또 거는 기대 어느 정도까지 현실 가능한 건지 추가 완화책이라는 것이 나올 수나 있는 것인지 FOMC 얘기하고요. 외국인들 수급 얘기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또 향후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은 오늘 미국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수 등락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다만 지난주 외국인 매도세는 업종 간 비중을 조절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반해 동양종금증권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느리지만 회복 중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확산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중국 긴축 정책 강화에 대한 가능성도 낮아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미국 정부가 향후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앞으로 경제가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도 오늘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달러 약세의 지속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신증권은 미국이 즉각적인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낮다며 중국도 물가 상승 때문에 긴축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트렌드적인 매도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반면에 FOMC의 추가 완화 정책에 거는 기대감에 대한 높낮이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관심 종목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매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에 있는 최승원 과장께서 주목한 곳은요, 바로 이 비철금속주의 강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여러 비철금속, 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해서 다루고 있는 고려아연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는데요. 일단 금이 이미 온스당
간밤에 주말에 있었던 뉴욕 외환에서도 보니까 $1,200를 회복을 했더라고요. 금 가격 상승에 따라 고려 아연의 주가 역시 아마 상승세를 띄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 아연의 매수가를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 종가의 거의 부근인 25만 원 정도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려 아연도 꽤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25만 원을 이미 넘어선 것은 아닌지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25만 2,500원이네요. 오늘 저가가 24만 8천 원이어서 25만 원 정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 일단 보신 분들 25만 2,500원에도 나는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10%, 죄송합니다. 10만 원이면 좋겠죠. 위쪽인 28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고요. 손절 가격은 22만 원 정도 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비철금속 쪽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지주회사 LS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LS 산전 그리고 LS 전선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해서 환차손 관련해서 말이죠. 조금 지주회사 LS도 조금 그런 타격이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이 같은 자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자회사 실적 증가로 인한 LS의 주가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LS 동재련 등이 이미 금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LS 역시 비철금속주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LS의 매수가는 10만 원 부근 정도였습니다. 현재 LS 주가 한번 보죠. 네, 10만 500원 정도면 가능한 예상 매입가가 아닌가 싶고요. 목표 가격으로 LS는 12만 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9만 원을 얘기를 하셨네요. 현재 지금 들고 계신 분들 특별히 메모를 더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께서 언급한 종목을 볼 텐데요. 한 종목 들고 나오셨거든요. 업종별 순환매 감안한다면 그중에서도 철강, 화학 많지만 조선주 얘기를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 LNG 선하고 해양 플랜트 산업 정도를 펼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죠. 얼마 전 지난 1일에는 또한 수주 얘기 FPSO 관련해서 소식을 또 들려줬었고 글로벌 1위 해운사인 머스크사에서 앞으로 수주 발주를 좀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적인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인 1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한번 기대를 걸어봄직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갈 때 삼성중공업과 함께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약간 지금까지도 울분을 조금 토해내는 장이었었죠. 오늘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 현재 주가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21,800원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비교했을 때는 무려 3% 이상 뛴 가격입니다. 전고점인 23,500원까지 대우조선해양 일단 보자고 하셨는데 오늘 이미 한 22,000원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손절 가격으로는 2만 원 얘기하셨고 일단 매수 가격으로 21,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그냥 21,800원을 잡아야 좋을지 아니면 조금 윗꼬리가 있다가 또 달릴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좋을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입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오늘 아침에 출연해 주셔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지금 상승세가 괜찮거든요. 매수가보다는 약간 높아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지수는 오늘 또 지수는 묶어놓고 업종별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특히 또 업종 내에서도 피마측선 순환매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주 내에서도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오늘 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 또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가를 제시했던 21,000원이 아침에 잠깐 찍고서 지금 올라왔는데, 예. 일단은 거래량도 금요일날 많이 됐고, 오늘 또 현재 거래량도 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네. 매수는 이제 오후에 조금 장중에 21,500원 선, 올 때도 그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23,000원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네. 최근에 보면은 한 6개월간 그 평균
매물대가 23,000원대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도 23,500원 정도 얘기하셨지만 매물대 23,000원 넘으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매수가 21,000원 얘기하셨지만 지금 21,800원이기 때문에 오후장이나 돼서 21,500원 정도 되면 매수 관점 가져보자 얘기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늘고 있는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추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도 코스피가 상승 반전 된 채로 머물고 있습니다. 1785까지 일단 올라와 보았고요. 코스닥도 482포인트 이렇게 유지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쭉 이어가고요. 큰 변화가 있다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서 코너를 시작을 할 텐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02-3153-2611번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아마 상담해 주실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정양환 시사께서 이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도움 말씀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상담을 원하시죠? 예. 예,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고 비중과 사신 가격을 좀 알려주시죠. 유진테크고요. 네. 7월 초에 그 14,000원에 한 20% 정도 샀거든요. 네, 7월 초에 14,000원 정도 20% 비중으로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샀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1,800원이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뭐 거의 11,000원까지도 내려갔었네요. 네. 예, 혹시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9시 오늘 개장하기 전에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못 봤네요. 네. 이때 지난주에 대한 종목 점검으로 다시 한번 유진테크란 종목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었는데요. 예, 그걸 미처 보지 못하셨군요. 그걸 듣고 지금 또 정양환 시사님 걸 또 들으면,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의 의견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었는데 혹시 나중에 부여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냥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삼성전자 미세공정 전환하면은 이 플라즈마 증착 장비하고 있는 유진테크의 분명 수혜일 텐데 어쨌거나 이래저래 반도체 장비주들 최근 들어서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죠. 네. 유진테크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죠. 특히 작은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앞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지금 추세가 이탈돼서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락 추세가 강하다가 네. 마지막에 조금 단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조금 담았는데 그래도 물량은 좀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가 14,000원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사실은 추세가 이탈돼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사실 13,500원 이탈하면 좀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좀 보셔야 되는데 짧게 안 보시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1차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어떤 그 힘을 내려면은 아무래도 좀 재료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손절가는 일빈이 넘었고요. 네.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1,500원입니다. 1,500원 지지 못하면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9,000원까지도 흐를 수 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사실은 매도 물량이 강해지면은 순식간에 흐르거든요. 이런 네. 좀 작은 종목들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올라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3,000원에서 15,000원 권역, 그러니까 15,000원에서 60일 이동 평균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상단의 머리에 맞는 어떤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면은 16,000원까지 보시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1,500원 이탈하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증책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유진테크인데,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물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꾸준하게 들고 계시면 더 좋은 그런 수익이 네, 나겠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이 종목은 2분기에 거의 종목이 거의 뭐 횡보 수준에 있었죠. 네. 그래서 3분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3분기의 어떤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3분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500원 손절 라인을 얘기를 하셨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또한 좀 강하게 이제 음봉들의 연속적인 행진을 마감하고 위쪽으로 많이 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매수가가 14,000원이니까요. 16,000원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5,000원까지는 한번 좀 실적 기대해서 오른다면 한번 쥐고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또 손절 라인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이 그렇게 또 코스피 대비해서 힘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유진테크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뭐 더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전화를 유진테크 한번 전화를 받아보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매일 상선이요. 매일 상선이요? 예. 네, 얼마에 사셨어요? 그거를 2,180원에 5%요. 2,180원에 5% 많은 비중을 실으신 건 아니네요. 언제쯤 사셨나요? 제가 그때 한번 제가 여기서 그때 우리 담배 상담했었는데 그거 제가 싹 팔아버리고 이걸 샀거든요. 네, 그때 싹 팔아버렸던 시점, 이걸로 갈아탄 시점이 언제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그냥 제가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해운업체라 그래가지고 해운업체가 거의 다 거래소에 있는데 요건 유일한 코스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자본금도 많고 회사가 우량하고 해서 그냥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예, 그래요. 지금 2,180원에 사셨는데 2,190원. 일단은 뭐 나쁘지 않고 지금 근데 코스피 회사도 쪽도 이게 제가 네. 이게 회사를 알아보니까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단기 차입금도 거의 없고 아주 회사가 굉장히 우량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량해도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 수주를 많이 이제 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게 원래는 해운주긴 하지만 해운 쪽보다는 섬유 원단 자카드라는 섬유 원단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카드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요. 자카드 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네, 될지. 그 자카드는 섬유의 일종이죠. 네. 섬유 원단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상승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해운주는 아닙니다. 해운주는 아니고 매일 상승 같은 경우는 해운업을 뭐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들을 볼 때 지금 좀 흐름에 보면은 이 종목은 흐름이 별로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다라는 좀 이제 표현을 좀 뭐 하지만은 좀 이상급등에 좀 의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네. 뭐 상한가를 가고 사실은 좀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이 종목 봐야 됩니다. 말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흐를지는 뭐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2,550원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윗방향으로 좀 더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도 흐름이 보면은 아래 윗골을 달면서 흔들기 좀 심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2,18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네. 지금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윗골을 다는데 윗골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2,550원 돌파하면은 조금 더 위로 보면 한 3,00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면 꼭 손절가 잡으시고요. 손절가 없으면 인종목들은 큰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절가는 1,900원대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그런 단기적인 짧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상선 2,550원 이상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3,000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900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 이 종목 매매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패턴으로 봤을 때는 매일 상선 조금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표이사 교체로 인해서 급등락이 잦은 종목이라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사한 결과 펀더멘털에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믿음이 확고하시니까요. 일단 주가 흐름 아랫단 윗단 체크하면서 간다면은 분명 또 아랫단에 터치했을 때 또 빠져나온다면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안 입으시겠죠. 매일 상선 위쪽 아래쪽 가격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매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전문가 통해서 의견 듣고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02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인가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성문전자하고 네. 또 잡았네요. 성문전자하고 대우차 판매, 성문전자 먼저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얼마에 사셨나요? 3,330원. 3,330원이요? 네. 비중. 10원. 10원이요? 3,310원. 비중이 많으십니까? 800주. 800주 정도요? 네네. 자, 지금 3,650원인데 한 3,310원 정도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당 그래서 한 150원, 300원 거의 조금 못되게 그렇게 지금 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성문전자가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예, 좀 불안해서 상담자를 드렸는데. 그러면 언제쯤 팔까? 이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성문전자 먼저 답을 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대우차 판매도 상담해 드릴게요. 네, 성문전자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급등 사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없고,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좀 붙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3,850원까지 찍었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수익이 좀 나셨는데, 오늘 종가 보시고, 오늘 종가에서 쉽게 말하면은 3,400원 정도까지 안 밀린다면은 보유하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4,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더 받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중간에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3,400원 안 깨지면은 일단은 보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네, 들고 계신다면 한 4,500원까지 얘기하시는데 한번 잘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우차 판매는 얼마에 사셨나요? 4,220원. 4,220원이요. 지금 이제 4,120원이니까 주당 한 100원 정도 손해가 나고 계신데 기업 분할 결정 연기되고 나서 지금 대우차 판매가 좀 주춤합니다. 오늘도 일단 좀 괜찮게 출발했다가 음봉인데 대우차 판매는 언제쯤 사셨나요? 최근에 사신 거죠? 네,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전에. 대우차 판매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어떤 손절 가격도 혹시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한 4,500원. 아니요, 한 이 정도 빠지면 이 종목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가격 말이죠. 네, 거기서 한 200원 정도. 네, 그래요. 4,000원 정도에서 한번 빠져나올까 생각을 했었고, 4,500원 정도까지만 오르면 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살짝 마이너스라서 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꼬여있는 워크아웃 얘기도 있어서 대우차 판매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셨네요. 자, 대우차 판매는요, 지금, 건설 부분하고, 분할이 이제 11월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 연기됐다 이런 또 소식이 하한가를 갔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가로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5,000원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네. 5,000원 보시면은 제가 적당한 어떤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선에서는 일부 한 50%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렇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가 있고 네. 순식간에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3,5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000원과 4,500원이 아랫단 윗단이었는데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는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500원 쪽 더 덧붙여서 아래쪽 위쪽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우제 판매 손절 가격 3,5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0원 내다보시면 좋겠네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이 얘기 먼저 하셨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저는 이만 오늘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영환 시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785.9로 1786포인트까지도 한번 넘보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지금 일단 상승의 좀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기관 쪽에서 오늘은 투신까지 함께 사주는 것이 지수 상승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점점점 줄어서 장중에 매수 전환이 된다면 이 또한 더 큰 상승을 장중에 오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매수 규모가 100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장 초반 IT 중심으로 많이 팔았었는데 또 적게 좀 물량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고용지표 보고 약보합으로 출발했고 중간중간 출렁출렁 많이 했지만 두 번의 상승 전환 끝에 이제는 조금 1785선 위쪽에서는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FOMC 또 금통위, 선물옵션 만기를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꼭 투자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로 연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